안녕하세요. 간단맨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필수품 중에 하나인 여행자 보험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은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8월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일본의 지진이 아주 세게 많이 왔었습니다. 심지어 대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꽤 많았고 저에게도 가지 않는 게 어떻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여행자 보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마다 비교하며 살펴보는데 같은 조건임에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폭풍 비교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중 가장 보상받기 원하는 사고가 무엇인가요? 여권 분실, 다치는 것, 소지품 분실, 물건 파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비행기 결항, 수하물 분실 또는 지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했던 여권 분실이나 다치는 것, 소지품 분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도 여행 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행기 결항, 수하물 분실은 어떤가요? 이건 불가항력.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상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또는 수하물이 분실되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숙박비, 식대, 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등이 추가적으로 필수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바로 다음날 대체 비행기가 준비가 되면 다행이지만 운이 나쁘면 2일, 3일 정도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더 커지게 되지요. 실제로 제 경험상 비행기 결항은 이미 한번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TMI지만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더니 돌아오는 비행기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제주도에 머물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비행기 결항, 수하물 분실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행기 결항, 수하물 분실 사고에 대해서 20에서 30만원까지만 보상을 책정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루에 20만원을 주면 괜찮네 하시는 분들,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체 손해비용에서 2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즉, 내가 호텔에서 숙박하고 식사한 비용이 총 5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5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하루 지연이면 괜찮겠지만 2일 이상 지연이 될 경우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주는 보험사를 찾고 찾았는데 딱 한 보험사에서 5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찾은 범위 내에서는 50만원이 최대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조건, 예를 들면 휴대폰 분실, 여권 분실, 소지품 분실, 다치는 거, 이런 것도 다른 보험사들과 거의 보상 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무척이나 저렴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는데 기본적인 모든 보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권 분실, 상해 등등 모두 다 포함하고 비행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보상을 50만원 조건으로 걸었을 때 2명 가입 비용이 16,500원이었습니다. 정말 저렴하죠?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광고나 협찬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이었고요. 휴대폰에서 앨리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는 50만원 보상 필요 없다, 20만원이면 충분하다 하시면 다른 보험사 알아보셔도 됩니다. 사실 가입하면서 저도 너무 저렴해서 이게 보상이 되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입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화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귀국하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요.
제가 태풍을 부르는 사람인 걸까요? 신혼여행 때도 태풍이 오더니 뜬금없이 수요일날 7호 태풍 예고가 뜬 겁니다. 돌아오는 비행기가 금요일 저녁 6시 비행기였는데 정확하게 저녁 6시에 7호 태풍이 도쿄를 지난다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목요일이 되니 여행사에서 비행기가 태풍으로 인해 결항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니 가장 빠른 게 일요일 아침 11시 비행기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즉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진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비행기 결항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풍이 온 건 씁쓸하지만 보험 들고 온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명이 합쳐 총 100만원까지 보상이 되니 금액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호텔에 머물지 않고 제 딸 집에 머무는 거라서 추가 호텔비는 발생하지 않고 식대만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해줄까? 저도 이런 걸로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보상 설명에는 호텔비, 교통비, 간식비, 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비는 없으니 나머지 항목인데 약 1박 2일의 기간 동안에 식대 간식비를 과연 얼마나 사용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총 100만원 한도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써도 될지, 혹시 마음껏 썼는데 보상을 안 해주면 어쩌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상식선에서 사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기본 한 끼 식사가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점심, 저녁, 일요일 아침 총 5끼를 저희가 해결해야 하거든요. 2만원 곱하기 5는 10만원, 2명이니까 20만원. 그래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써도 될 거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비가 오고 그래서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로 하고, 또 겸사겸사 딸의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마트에서 쌀, 채소, 과일 등 평소에 사지 못했던 비싼 식재료들을 약 15만원 정도 구입을 하고 중간에 커피와 도넛 등 간식을 좀 먹고 일요일 아침에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3명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공짜 쇼핑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보상 신청도 핸드폰 앱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 결항 증명서. 두 번째, 비행기 티켓. 세 번째, 사고 경위서. 네 번째, 보상 기간 동안 사용한 영수증.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결항 증명서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저는 트립닷컴의 안내 메시지, 핸드폰으로 온 안내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사고 경위서는 보험사에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영수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수증 없으면 보상 못 받습니다. 제가 보상 청구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식재료비, 중간 간식비에서 약 15만원 정도, 공항 아침 식대 45,000원. 참고로 이건 제 딸 식대도 포함된 겁니다. 가입이 2명이잖아요. 그런데 제 딸까지 과연 이 식대를 해줄까 안 해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먹으면서도. 그런데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요. 일단 먹고 보상 신청을 넣은 거죠. 그런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식대에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커피 한 잔, 제 딸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추가 발생 비용, 이렇게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총 2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신청 후 3일 정도 지나니까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경위서 적어서 보내주니까 이틀 정도 지나니까 다시 연락이 와서 영수증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식재료로 쓴 건지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식재료, 커피값, 간식 모두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보상 내역에 해당되는데 교통비와 인천공항 주차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교통비는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 교통비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제 딸 집에서 공항으로 가는 거라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반드시 공항 근처에 좋은 호텔을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공항 주차 추가 비용은 보상 항목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따로 식재료비에 대해서 비용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식재료나 식사에 더 많은 비용을 써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식재료비, 간식비, 호텔비, 호텔에서 공항 가는 교통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핸드폰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추가로 보상이 된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는 제가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50만 원 한도까지 식대, 식재료 또는 간식비로 확실하게 꽉꽉 채워서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태풍을 부르는 남자 아닙니까? 아마 다음에 여행 가면 또 태풍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보상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상 직원이 확인한 다음에 3일 정도 지났을까요? 입금이 되었습니다. 총 22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처리도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보험료로 16,500원 내고 보상으로 2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보험 덕분에 태풍이 왔지만 여행이 더 즐거웠습니다. 특히 2명이 합쳐 보상이 총 100만원이라는 점이 오히려 할 수만 있었다면 일본에 더 머물다 오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여행 가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보험사에서 잘 비교하신 다음 원하는 조건을 잘 맞춰서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하고 여행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비행기 결항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 많이 다니시길 바라면서 이상 간단 맨이었습니다.